안녕하세요. 약물치료학을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심심풀이 약물치료학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약물 중 고혈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심내혈관 위험 인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1차성과 2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무증상 장기 손상과 심내혈관 질환 여부를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 다음 중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비흡연 45세 여성, 2번 부친이 65세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40세 남성, 3번 체질량 지수가 24인 43세 남성, 4번 LDL 콜레스테롤 130인 50세 여성, 5번 당화혈색소 6.6%인 53세 여성. 먼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치료학 교재 또는 2022년 고혈압 진료 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2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위험인자는 총 7가지입니다. 1. 연령, 2. 조기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 3. 흡연, 4. 비만, 5. 이상 지질 혈증, 6. 당뇨병 전 단계, 7. 당뇨병입니다. 연령의 경우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심내혈관 질환 가족력은 남성은 55세 미만, 여성은 65세 미만에 발병한 경우이고, 비만은 BMI 25 이상, 이상지질 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220 이상, LDL은 150 이상, HDL은 40 미만, TG는 200 이상인 경우이고, 당뇨 정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 126 미만, 당뇨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답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비흡연이므로 해당 없고 55세 미만의 여성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2번은 부친이 심내혈관 질환 발생 나이가 55세 이상이므로 해당이 없고 본인도 45세 미만 남성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체질량 지수는 25 미만이므로 해당 없고 45세 미만의 남성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4번 LDL 콜레스테롤은 150 미만이고 55세 미만의 여성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5번의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므로 위험인자이며 55세 미만 여성인 것은 해당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심내혈관 위험인자와 관련된 케이스 문제입니다. 여성으로 62세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시행 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혈압은 145에 95, BMI는 23, 공복 혈당은 120, 당화혈색소는 6.2%, LDL은 130, HDL은 45,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60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흡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심내혈관 위험인자를 알고 현재 혈압이 어떤 상태인지, 목표 혈압은 무엇인지, 혈압 치료를 시작한다면 어떤 약으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심내혈관 위험인자가 몇 개인지 찾아볼 텐데요. 여성인데 55세 이상이므로 위험인자가 하나, BMI는 25 이상이 아니고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6 사이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므로 위험인자가 한 개 더 추가됩니다.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고 LDL 콜레스테롤도 150 미만, HDL은 40 이상이며 가족력이 문제없고 흡연도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위험인자는 2개입니다. 심내혈관 위험도와 치료 방침을 살펴보면 이 환자는 혈압이 145에 95였기 때문에 이는 1기 고혈압에 해당이 되고
위험인자가 2개였으므로 심내혈관 위험도와 치료 방침표에서 치료 방법으로 약물치료와 생활요법 병행이 권고됩니다. 목표혈압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심내혈관 위험도 분류에서 위험인자가 2개 일기고혈압은 심내혈관 위험도가 중위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면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의 경우 중위험군 목표혈압은 140에 9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면 권고되는 적절한 고혈압 약제로 안지오텐신 차단제 또는 ACI, 칼슘 차단제, 이뇨제가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문제: 이 환자의 심내혈관 위험인자를 고려하였을 때 고혈압 치료 방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가지 중 1번 생활요법 개선을 6개월 이상 실시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 약물요법과 생활요법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목표 혈압은 140에 90 이하이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3번 암로디핀 5mg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요법을 병행한다는 암로디핀이 칼슘 채널 차단제이므로 옳은 설명이며 4번 텔미살탄 40mg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요법을 병행한다도 텔미살탄이 안지오텐신 차단제이므로 적절한 치료법에 해당되며 3번, 4번 모두 시장 용량도 상용량 일정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약 10ml/hg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 혈압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팁! 첫 번째,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서는 심내혈관 위험인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심내혈관 위험인자 개수와 환자의 혈압에 따라 심내혈관 위험도를 나누고 목표 혈압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의 경우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이어야 하고 1차적으로 권고되는 혈압약은 칼슘 차단제, 안지오텐신 차단제, 이뇨제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질환 중 스테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플과 함께 스테미 약치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부정맥이 있는 72세 남자로 내원일 음주 후 저녁 9시부터 흉통이 지속되어 저녁 11시에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2년 전 타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약 한 달가량 약제를 복용하였으나 이후 팔로업 로스되어 현재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 증상으로 흉통, 검사에서 심근효소인 CKMB와 트로포닌 I가 매우 증가되어 있고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되었습니다. 스테미와 심방세동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세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세술과 함께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혈소판제의 부하 용량으로 적절한 것은? 잠깐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은 크게 BST 분절 상승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즉 넌스테 ACS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즉 스테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모두 관상동맥의 플라그가 파열된 것이죠. 차이점은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흉통은 있으나 관상동맥의 폐색에 따른 심근의 경색은 없어 심근효소 증가나 ST 분절의 상승은 없고, 넌스테미는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심근효소는 증가하였으나 ST 분절 상승은 없는 경우입니다. 스테미는 전형적인 흉통 증상과 심근효소의 증가와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까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흉고라 흉통을 호소하였고 심근효소인 CKMB와 트로포닌 I가 증가되어 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어 스테미로 진단되었습니다. 스테미 환자에서는 경색과 관련된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로 심근 손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즉 PCI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신속하게 혈류를 재개통해 주어야 합니다. PCI를 할 때 보조적 항혈소판 치료로 아스피린과 P2Y12 수용체 억제제를 병용 투여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스피린 부하 용량은 162에서 325m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mg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P2Y12 수용체 억제제의 부하 용량은 클로피도그렐은 600mg, 프라슈그렐은 60mg, 티카그렐러는 180mg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아스피린은 162에서 325mg이어야 하므로 3번과 4번 중에 클로피도그렐은 600mg, 티카그렐러는 180mg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 아스피린 300mg과 티카그렐러 180m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카즈바스크 스코어는 몇 점인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로 유럽 심장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적 치료 지침이나 전문가들은 카즈바스크 점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즈바스크 점수는 표에서와 같이 8개의 위험인자로 스코어링을 합니다. 카즈바스크의 C는 CHF, H는 하이퍼텐션, A2는 에이지 75세 이상으로 2점, D는 다이아비티스, S2는 스트로크 혹은 TIA로 2점, V는 바스큘러 디지즈로 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 질환, 대동맥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A는 에이지 65에서 74세에 해당되는 경우로 1점, SC는 섹스 카테고리 오브 피메일로 성별이 여성인 경우 1점으로 최대 스코어는 9점입니다. 환자의 케이스에서 보면 환자는 C는 없고 H 고혈압 1점, A2 75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D는 당뇨병이 있어 1점, S2 해당 없고, V는 혈관 질환 중에 심근경색이 있으므로 1점, AG는 72세이기 때문에 1점, SC는 남성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모두 다 더해보면 4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술을 시행한 환자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는 138에 78, 헐트레이트는 71회 분당, HbA1c는 7.1%, 토탈 콜레스테롤은 160, 트리글리사라이드는 30, HDL은 30, 그리고 계산된 LDL 값은 107, 심장 초음파에서 혈전은 없었고 자심실 박출률은 50.1%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환자의 퇴원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케이스의 대상 환자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로 목표혈압은 130에 80 이하인데 138에 78로 혈압 조절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스테미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스타틴 투약이 필요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은 55 미만입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박출률은 50.1%로 심장 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테미 환자에 투여해야 할 약물과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약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2차 예방을 위한 약물로 첫 번째 혈소판 활성 억제를 위한 아스피린과 P2Y12 수용체 억제제를 병용하는 이중 항혈소판 요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틴으로 주요 혈관 사건 발생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베타 차단제로 경색의 크기를 줄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는 라스 이니비터이며 심장의 부정적 리모델링 예방을 통해 사망률이나 재경색률, 심부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자심실 박출률이 40% 이하로 감소된 경우 염류 코르티코이드 기량제를 고려할 수 있고 필요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 퇴원약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환자는 카즈바스크 점수가 4점이었기 때문에 경구 항응고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심방세동 환자의 항혈전 치료 알고리즘을 보면 경구 항응고제로 노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심방세동을 동반한 PCI 환자로 아스피린, P2Y12 억제제, 노악으로 3중 항혈전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아스피린, 2번 클로피도그렐, 5번 아픽사반이 모두 맞고 용량용법도 적절합니다.
3번 비소프롤롤 2.5mg은 베타 차단제로 금기사항이 없어 적절합니다. 따라서 퇴원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페노피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페노피브레이트는 고중성 지방 혈증에 사용하는 약으로 이 환자는 페노피브레이트가 아니라 스타틴이 투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환자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혈당 강화제와 ACI 또는 ARB와 같은 약도 퇴원약으로 처방되어야겠으며 이중 항혈소판 요법과 노악을 병용한 3중 한혈전 요법은 1개월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퇴원약물을 구육한다면 출혈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팁! 스테미의 약물 치료에는 관상동맥 중재술 시 항혈소판제의 부하 용량과 유지 용량을 기억해 주세요. 클로피도그렐은 600에 75, 프라쇼그렐 60에 10, 티카그렐러 180에 90 BID입니다. 두 번째, 스테미 환자의 2차 예방을 위한 치료약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뎁, 스타틴,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질환 중 고지혈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플과 함께 이상지질혈증 약치 시작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스테미 강의에서 보았던 환자입니다. 72세 남자로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고 최근 스테미로 스텐트를 삽입하였습니다. 복용 약물로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비소프롤롤 1일 1회, 아픽사반 메트폴민 1일 2회입니다. 검사 결과 HbA1c는 7.1%, 토탈 콜레스테롤은 160, 트리글리세라이드는 30, HDL은 30, LDL은 107, AST 23, ALT 18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이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 2차 예방을 위해 복용할 약물로 적절한 것은? 보기는 모두 스타틴으로 어떤 스타틴을 어떤 용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할지 묻는 문제입니다. 2022년 국내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기저치의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바로 스타틴을 투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는 2차 예방을 위해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55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 스타틴을 투여하되 LDL-C 농도가 55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스타틴 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강도 스타틴 요법은 1일 용법으로 LDL-C를 약 50% 이상 감소시키고 아토르파스타틴의 경우 40에서 80, 로수바스타틴은 20에서 40mg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등강도 스타틴 요법은 LDL-C를 약 30에서 50% 이상 감소시키고 아토르파스타틴 10에서 20mg, 로수바스타틴 5에서 10mg, 심바스타틴 20에서 40mg, 프라바스타틴 40에서 80mg이 여기에 해당되고 저강도 스타틴 요법의 경우 LDL-C를 30% 이하로 감소시킵니다. 문제에서 1번 아톨바스타틴 20mg은 중등강도 스타틴, 2번 로슈바스타틴 20mg은 고강도 스타틴, 3번 심바스타틴 40mg은 중등강도, 4번 프라바스타틴 40mg도 중등강도, 5번 플루바스타틴 40mg은 저강도 스타틴이므로 정답은 2번 로슈바스타틴 20mg 1일 1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국내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에서 권고하는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초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하고 LDL-C의 목표를 결정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본 환자처럼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사람은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목표 LDL-C는 55 미만입니다. 당뇨병 군인 경우에는 유병기관과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유무에 따라 목표 LDL-C가 100 미만 혹은 70 미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 LDL-C에 따라 스타틴을 투여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현재 치료를 유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가용 스타틴을 투여합니다. 다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에제티미브를 추가할 수 있고 다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초고위험과 고위험군은 PCSK9 억제제, 즉 알리로쿠맙과 에볼로쿠맙을 추가 투여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퇴원 1개월 후 외래 방문 시 환자는 피로감과 가끔 식욕 부진을 호소하였으며 이외의 특이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AST 138, ALT가 165로 상승되어 있었고 그 외 검사 결과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 문제는 AST, ALT를 상승시킨 원인 약물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의 복용 약물 중 AST, ALT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스타틴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을 보면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등이며 간독성, 근육독성은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독성으로 약 0.5에서 2%에서 스타틴 사용 후 ALT 상승이 발생하며 약의 용량과 비례합니다. ALT가 약간 증가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나 정상 범위의 3배 이상 증가되면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정상화되면 저용량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ALT가 정상 범위의 약 4배로 3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약물을 중단하였다가 정상으로 회복 시 저용량으로 시작하여야 하므로 정답은 2번 로슈바스타틴을 일시 중단하고 AST, ALT 회복 시에 로슈바스타틴 5mg으로 감량하여 다시 시작한다가 답입니다. 오늘의 팁. 첫 번째, 이상지질혈증 치료 시 심혈관 위험 요인들의 유무를 판단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목표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차등 설정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기저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스타틴을 투여하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55 미만 그리고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강도 스타틴 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치료 강도별 스타틴 요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강도 스타틴은 LDLC 평균을 약 50% 감소시키며 아톨바스타틴 40에서 80mg, 로슈바스타틴 20에서 40mg이 고강도 스타틴 요법입니다. 세 번째, 스타틴의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 속쓰림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과 간독성, 근육독성이 있으며 ALT가 정상 범위의 3배 이상 상승 시 투약 중단 후 회복되면 저용량으로 재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중심 문제풀이 심플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혈관계 약물 중 신부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례는 70세 여성으로 고혈압, 뇌경색 병력이 있는 자입니다. 5년 전 뇌경색 발생 이후 약물 치료 중이며 최근 2주 전부터 호흡곤란, 자위호흡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습니다. BP는 150에 116, 펄스는 분당 152회이고 BMP가 1172로 35 이상이면서 심초음파 검사에서 박출률이 35%로 40% 이하로 감소되어 있었고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가 있어 박출률 감소 신부전, ECG에서 퍼시스턴트 APB 진단되었습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아스피린, 로슈바스타틴, 발살탄, 콜린 알포세레이트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환자는 지속성 심방세동과 심부전으로 진단되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환자는 현재까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스타틴, ARB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새로 진단되어 약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심방세동을 새롭게 진단받았으므로 항혈전 요법을 재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카즈바스크 점수법을 사용해서 평가해 보면 우려성 심부전으로 1점, 고혈압 1점, 뇌졸중으로 2점, 나이 1점, 여성이므로 1점, 총 점수는 6점이므로 2점 이상이어서 경구 항운고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경구용 항응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신부전 약물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의 1차 표준 치료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제와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뇨제 디곡신은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제이며 생존율을 개선시키고 신부전 재입원율 감소를 증명한 4가지 약물은 아르니, ACEI, ARB와 베타 차단제, MRA, SGLT2 억제제입니다. 따라서 2번 베타 차단제를 저용량 추가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후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서서히 증량합니다. 4번 루프게 이뇨제는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폐에 부종이 있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절한 약입니다. 5번 발살탄을 중단하고 사쿠비트릴 발살탄으로 변경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2014년 패러다임 HF라는 임상시험에서 자심실 박출률 40% 이하인 신부전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ACEI인 에날라프릴 군과 사쿠빌트릴 발살탄 군을 비교한 결과 사쿠빌트릴 발살탄 군이 에날라프릴 군 대비 심혈관 원인 사망 위험도를 20%, 신부전 입원율을 21% 감소시켰습니다. 이 결과에 근거해 국내에서도 2018년 만성신부전 진료 지침부터 아르니의 사용을 클래스 1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은 3번 딜티아젬은 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채널 차단제로 심장 수축을 감소시킬 수 있어 신부전 환자에는 금기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신부전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된 베타 차단제가 아닌 것은? 베타 차단제는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의 사망률과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베타 차단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번과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증명된 약제는 권고 종류 클래스 1 권고 수준 A로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롤 서방정이며 국내 지침에서는 70세 이상의 환자에서 네비볼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클래스 2A, 근거 수준 B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용량은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까지 올려야 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정답이 보이시죠? 비소프롤롤, 네비볼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 서방정을 제외하면 정답은 1번 아테놀롤입니다. 사례 환자는 2주 후 증상이 안정되었고 BP는 132에 75, 펄스는 분당 80회, 복용 약물은 퓨로세마이드, 디곡신, 로슈바스타틴, 아픽사반, 카르베딜롤, 사쿠비트릴 발살탄입니다. 문제 3. 이 환자의 신부전을 위한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표준치료 약물로 적절히 짝지어진 것은? 박출률 감소 신부전 환자의 1차 표준치료에서 생존율 개선을 위한 약물 4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아르니와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MRA와 SGLT2 억제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1차 표준 치료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차 추가 치료제로 이바브라딘, 베리시구와 디곡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바브라딘은 동률동이면서 안정시 분당 심박수가 70회 이상인 환자에 2차 치료제로 추가할 수 있으며 베리시구앗은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 악화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2차 치료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약물은 따라서 MRA와 SGLT2 억제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1번에서 엠파글로플로진은 사망 위험을 낮추는 SGLT2 억제제이나 HCTG는 증상 개선을 위한 이뇨제입니다. 3번, 4번의 암로디핀은 CCB로 딜티아젬과는 달리 넌 디하이드로피리딘 게이나 신부전을 악화시키진 않지만 생존율을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4번, 5번의 이바브라딘은 2차 추가 치료로 동율동이면서 안정시 분당 심박수가 70회 이상인 환자에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5번의 베르시구앗은 역시 2차 추가 치료로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 악화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SGLT2 억제제인 엠파글로플로진과 MRA인 스피로노락톤으로 짝지어진 2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팁! 박출률 감소 신부전의 1차 표준 치료제는 증상 개선을 위한 이뇨제와 생존율 향상을 위한 4가지 약물 A, B, M, S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부전 환자에서 재입원과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증명된 약제는 비소프롤롤, 카르베딜롤, 메토프롤롤 서방정, 네비몰롤 4가지입니다.